68쪽 봐봐요. 1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는 우리가 서로에게인가? 맞지? 네. 나는 검이고요. 가와나는 모두 비유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냈다. 가에는 비유법이 쓰여 안 쓰여? 쓰이지. 여러 은유법들이 열거된다는 사실이 있죠. 나에는 의인법이 쓰이지.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번 가와나는 모두 촉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형상화한다. 가의 촉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가의 촉각이 나올걸. 온기 촉각 아니야? 온기? 부드러운? 부드러운도 촉각일 수 있고요. 부드러운은 어디 쓰는데? 내가 기억 못하나? 부드러운 그래. 그거 뭐야 촉각이네. 온기 부드러운 있죠? 가에다 동그라미 치고 적자. 이번에 가에 부드러운 뭐 이런 거. 그리고 온기 이런 것도 촉각이죠. 나에는 촉각 나와 안 나와? 나에는 촉각. 차디찬? 그래 차디찬 밤 맞죠? 나에도 촉각이 나오죠? 차디찬. 짜릿하다도 촉각이. 아닐걸 그거는? 그건 그냥 상징어지? 촉각 아닌 것 같아. 부드러운 촉각일 수 있지. 좋아. 뭐 그걸 근거로 풀었다라고 했으면 잘 한 거야. 자,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대부분 시행을 명사로 종결했다. 가는 명사로 종결한 사실이 있지. 하지만 나는 명사로 종결한 사실이 없네. 맞는 말? 맞죠? 4번 가는 나와 달리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대. 가의 색채 대비가 없죠. 네. 나에도 없지만 가에도 없어. 그치?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아니죠? 4번이 정답이야. 5번 나는 가와 달리 방언을 활용했대. 방언 네모쳐 두시고요. 이거 백석 시인의 개성인데 평안북도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 무서움이 발언하고. 평안북도 방언. 예시는 이제 찾아보자. 평안은 저 북한에 있는 건데 저 평양 쪽에 있는 거. 어니젠가, 가제 이런 것들이죠. 그치? 어니젠가, 가제. 젠가 재밌는데. 네? 안 물어봤죠? 정희 방금 야유했어? 아니 감탄했어? 그래. 자 2번 가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남을 옮기는 우리가 미래에도 서로 따뜻한 존재가 될 것임. 미래에 관해 말한 거 맞죠? 맞지? 네. 이번에 여러 계절을 가꾼 정원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을 다해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성의 이미지가 있고 그 긴 시간의 이미지가 있어. 3번에 뿌리와 토양, 풀려치, 가을. 뿌리와 토양, 풀과 풀려치, 가을과 갈립. 서로에게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뗄 수 없는 존재. 맞죠? 그래서 3번인가요? 3번 옆에다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적어두자. 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3번이 정답 같아. 맞지? 4번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 사이에 생기는 갈등. 파도 갈등의 이미지라고 알려드렸었고요. 너무 큰 외투는 서로 맞지 않는 성질. 맞아 보입니다. 3번 AB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우리 관계의 긍정적 측면, B는 우리 관계의 부정적 측면. 맞아 보이는데요? 네. 맞죠? 이번에 C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우리 관계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뭔데? 그러나 말하는 거죠. 절반이지만 다른 입장 말하는 거야. 이번 옆에다 그러나 적어두시고요. 그러나 또 문제있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3번 A와 B는 우리의 관계를 빗댄 여러 가지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의 관계를 빗댄 여러 가지 대상. 오, 맞네. 그죠? 열거되어 있는 거니까. 4번 A와 B는 대비되는 시연을 통해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공존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한편으로 서로를 힘들게 한다라는 측면을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맞지? 저건 A와 B에 들어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C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건 절반이지만 다른 입장. 방금 설명한 거다. 그죠? 자, 4번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야? 밑에 두 번째 줄.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밑줄 쳐줄까?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1번의 거미가족은 일제강점기 해체된 우리 가족. 맞죠? 우리 민족. 문 밖은 우리 민족이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재회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3번의 차디찬 밤은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일제강점기 힘겨운 현실 맞고요. 4번의 거미가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통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 엄청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 그래서 5번 거미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긴 하지. 맨 처음에 거미를 해체된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치? 점층적으로 막 더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일제 탄압이 변덕스러움 이렇게 연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기억은 귀옛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이고요. 니에는 차디찬 밤이랍니다. 몇 번일까요? 4번이지 않을까? 그치? 얘는 뭐 정답만 짚어도 될 것 같고. 자, 6번에 가의 화자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고요. 나의 화자는 거미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대요. 1번에 가의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 맞아 보이고요. 2번에 가는 우리 관계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관계의 보편성. 여기서 우리가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라고 얘기함으로써 나를 포함하여 너네 독자들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의 보편성 밑줄 쳐주시고 일반적 인간관계라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 인간관계. 3번 나의 화자는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서 변화 우리 그 점층적으로 심화되는 거 다뤘었던 특징이다. 그치? 5번 나의 화자는 자신과 거미들의 관계를 정의해서 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정한다. 이건 이상한 얘기 써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죠? 이런 사실은 없지 않아? 이상한 얘기 써있죠? 5번이 정답이에요. 7번. 자, 문학의 생활화 방안을 정리한 거다. 가와 나와 관련된 문학 활동을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낭독하기, 시필사하기, 작가의 편지 쓰기. 이건 뭐 하자는 거야? 가를 낭독할 때는 연쇄적 표현이 나열된 점. 연쇄적 표현이 나열됐었나? 그냥 열거된 거 아니야? 연쇄적 표현이 나열됐었어? 여러분? 연쇄적 표현이 연쇄법이 단어를 맞물려 반복해야 되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어 가에? 없었으면 1번이 정답이지. 난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 써있을 것 같아. 맞죠? 나의 제목은 수라야. 수라 맞고 내가 불지옥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는 그치 가족들이 해체된 어떤 혼란한 상황 정도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순간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 뭔데 근데? 뭐 답지 뭐 찾아보니까 그 무슨 불교의 지옥 아수라와 같이 그래. 혼란적인 아수라. 상황이래요. 불지옥. 내가 찾아봐서 써야 되는.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는 혼란한 세계인 아수라를 달리 부르는 말. 이걸 반영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보통 이렇게 낼 거면 정의를 좀 제시해주지 않아요? 알아맞혀봐는 좀 선 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 자, 답지에 보면 수라는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는 혼란한 세계인 아수라를 달리 부르는 말로 가족 공동체 해체로 인한 혼란. 요거만 들어갔으면 맞게 하세요. 가족 공동체 해체로 인한 혼란. 이게 뭐 어떻게 수라를 맞추라고 네. 혼자 뜻대로 자, 9번. 자,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 질서가 나와. 여기 위계 질서가? 아니요. 이거 빛의 호의잖아요. 그죠? 빛의 호의. 위계 질서 안 나오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거 나와? 아니요. 내적 행위가 여기 어딘데? 행위를 묘사해서 갈등을 권. 드러내는 건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내가 권은의 편지를 확인하는 대목이네. 가는. 그치? 나는 노먼마이어 나오는 대목이고요. 내적 갈등 그건 너무 상관없는 거. 맞지? 건네주려다가 말고 그냥 돌아가니? 3번이 정답이야. 공통의 주제의식이라는 건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행을 말하는 거잖아. 두 서사가 얽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액자식 구성 차원에서 다뤘었던 거죠? 네. 그치? 나와 노먼마이어. 맞지? 나와 노먼마이어.
이거 가물가물하다 야 얘들아 내용. 그지? 3번이 정답인 것 같고요. 10번에 편지를 중심으로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는 편지를 통해 권은의 삶과 내면의 감정에 대해 알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 맞죠? 이번 권은은 나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 했어? 내용을 보면 대놓고 블로그에 올리지 않았어. 블로그에 올린 거 맞고 맨 마지막 부분 그런 내용이 있긴 했는데 그 편지가 저장된 날은 그녀와 내가 을지로에서 만나 맥주 마신 날. 고맙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그녀는 연말에 서울 거리를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서 언젠가 살아있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 꽤 쓸모있는 편지를 써야겠다는 다짐이 나오네.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 한 건 타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블로그에 올렸다는 점에도 그렇고요. 비밀에 붙였다는 사실이 적절하지 않겠네. 2번이 정답입니다. 막 뭔가 개운하게 딱딱 해설이 되지 않네. 개운하게 딱딱 해설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내용이 나에게 지금 좀 가물가물하기 때문이에요. 대놓고 가물가물해.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얘가 언젠가. 그치. 대놓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긴 하지. 읽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치.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렸다는 사실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비밀로 붙였다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거야. 참나 봐라. 맞죠? 그래서 2번이에요. 3번. 권은이 나에게 쓴 편지에는 나에 대한 권은의 고마움이 드러나 있다. 이건 맞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마땅한 거였어. 그지? 3번. 권은이 알마 마이어에게 쓴 편지에는 어린 시절에 권은이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드러난다. 이거 근거 찾아봐. 근거. 위에서 네 번째 줄쯤에 나올걸? 거의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치. 그 대목이지. 그게 알마 마이어에게 쓴 편지지. 11번의 문맥상 기억과 바꿀 쓸 수 있는 단어. 기억이 뭔데? 동향이요. 동향. 2번? 밖에 없는데. 동향. 내가 좀 동향을 못 찾고 있다는 이슈가 있어. 최근 동향. 최근 소식 2번이죠. 뭐 2번. 맞죠? 자, 12번. 노먼마이어가 니은과 같이 다짐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니은이 뭔데? 그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재현해 주자. 그가 누군데? 장베른? 그래, 장벨은 1번. 장벨은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싶어서 아니죠. 헬게 한센의 영상에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이것도 아니지. 여기는 그 장벨은 얘기가 나와야 돼. 맞죠? 알마 마이어가 지키려는 인간적 예의에 동의하지 않긴 하지만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장벨은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리지 않았잖아. 4번 하지만 니은과 같이 다짐한 까닭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4번 사무소 소장에게 제공받은 정보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5번이지 5번. 장베르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딱히 막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근데 이렇게 깊이 들여다봤더니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지점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내가 삶에서 재현해주자라는 건 그를 위해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 거야. 맞죠? 자, 이 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스노볼은 권은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몰두했던 사물. 맞는 말. 맞죠? 다만 여기서 그 현실을 외면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 그죠? 이번에 카메라는 삶의 의지를 잃었던 권은에게 희망이 된 거 맞고요. 단 한 통의 편지는 권은이 나에게 알마마이어를 소개하기 위해 쓴 거 아니지 않아? 이거 블로그에 올린 거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한테 고마움 담겨 있고 맞지? 알마마이어를 소개하기 위해 한 의도는 아니었어. 3번이 정답이죠. 맞지? 14번 장베른의 삶을 조건에 맞게 다와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는 뭐가 들어있어? 뭐 좀 평범하게 살다 죽었다 이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프랑스계 벨기에인인데 평생 작곡가를 꿈꿨지만 한 곡도 발표 못하고 지방의 작은 오케스트라에서조차 밀려나고 독주 초청은 받아본 적이 없는 호르니스트야. 하지만 사람 하나를 살린 아주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적어달라는 것 같은데 표면적 심층적 측면.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 심층적으로는 사람을 살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 맞죠?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맨해튼 거리는 낯선 도시의 환상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대. 환상적인 분위기 맞아 이거? 맞지? 맞죠? 왜냐면 막 그
악기 상점의 쇼윈도 쪽으로 햇빛이 빨아들여진다. 뭐 이런 장면 나왔을 거야. 거기서 약간 환상적 분위기지. 현실과는 좀 다른 거지. 그치? 사실적인 것과는 좀 구분이 되는 거니까 환상적 분위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악기 상점은 내가 권은의 삶에 대해 오해를 했어? 아니요. 그럼 2번이 정답이죠. 그치? 3번은 중요한 거야. 권은의 삶에, 아니, 권은과 알마마이어 장베른을 떠올리는 계기.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마지막에 4번, 5번은 어린 시절의 그 회상이잖아. 학교 운동장. 맞죠? 둘 다 맞는 말이네요. 자, 16번 발자국의 기능을 조건에 맞게 써라. 발자국. 사람들의 발자국이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다. 권은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이거 권은이 주목하는 대상이죠. 맞지 않아? 네. 빛이. 그러면 그 과거해상 매개체 쓰면 되겠네. 그치? 여기서 말하는 발자국은 그 맨하튼 거리에 눈 오는 날에 발자국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일요일 오후에 남의 발자국 들여다보고 있는 권은이 떠오른 거라고. 그냥 과거해상 매개체 쓰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구성, 역순행적 구성 써달라는 얘기네 그러면. 맞죠? 역순행적 구성 반영해서 과거해상 매개체라는 얘기를 써달라. 는 뜻인 거야. 17번 이 글의 빛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와 권은이 공유했던 비밀의 중요성 아니고요. 나와 알마마이어의 시대를 초월한 우정 아니고요. 알마마이어와 장베른이 이룬 음악가로서의 성공 아니고요. 권은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쏟은 열정과 노력 아니고요. 절망적 상황에 처했던 권은을 살린 희망. 요게 정답이겠지. 맞죠? 18번 문학의 기능과 관련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어떤 기능에 주목해야 돼 얘들아? 윤리적 기능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윤리적 기능.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주변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지 돌아봤어. 뭐야? 회상. 미안. 성찰. 그치? 성찰. 1번 옆에다 성찰 적어두시고요. 성찰. 2번 맨하튼의 거리와 악기 상점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한 부분이 아름다웠어. 이건 심미적 기능이죠. 그치? 1번에 성찰 적었으면 윤리 적어두시고 2번 심미적 기능. 3번에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이 그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 이거 깨달았으니까 아마 인식적 기능일 거야. 깨달았어 그랬으니까.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온정을 베푸는 것이 공동체 바람직한 그랬으니까 윤리적 기능이고요. 바람직한. 5번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평면적 배우. 이건 잘못 파악했네. 역순행적 구성인데 그치?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19번의 기억.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워하는 나의 모습. 사실로서 맞고요. 그죠? 니은. 아마도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뜬 뒤에 빛의 호의를 받으며 상상 속의 권은의 모습. 이거 맞죠? 권은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다. 디귿. 몇 걸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권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대. 어린 시절. 그래서 과거로 다 쓴 맞고요. 리을. 권은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자기 옆에 앉아보라는 표시를 했다. 대답을 회피하려는 행동 아니잖아. 그만큼 발자국에 집중해서 그런 거 아니야? 4번이 정답입니다. 맞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5번 맞는 말이고요. 넘어가 방. 101쪽 펴봐. 101쪽. 조금만 쉴까요? 15분까지? 김정일은 이렇게 펴가지고. 김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소설이고요. 얘는 뭐 앞에 개관이 없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죠? 자, 일단 그 기본적인 정보로 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합니다. 90년대에 여러분 IMF라는 게 있었어. 99년. 8년. 뭐 어쨌든 IMF라는 게 있었어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 농촌도 상당히 어려웠어. 그래서 전의 형식을 빌렸대. 전의 형식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걸 먼저 알아두면 좋지. 전의 형식. 얘는 고전산문인데요. 전이라는 건 고전산문이야. 옛날에 쓰던 거.
요 전의 형식이라는 게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고요. 행적을 약간 일화 중심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이 행적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드러내는 게 전의 형식이야. 행적을 드러내고 평가를 드러내고. 알겠지? 그래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대. 전지적 작가 시점일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 황만근이 없어졌다. 야, 첫 문장부터 세다, 그지?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렇게 첫 문장을 보니까 이게 주인공의 실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주인공의 실종으로 서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요거는 다분히 읽고 싶게 만들어주는 요소긴 해. 그치? 흥미를 유발해준다. 그냥 주인공이 실종된 게 아니라 소설의 도입부에서 짜잔 하고 실종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맞지? 적혀있네. 자습서로 공부하니까 편하네. 그치? 자,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대.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되면 들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엔 아니었대.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대. 여기서는 시간을 3개를 나열했죠. 밑줄 칠까? 저물녘 12시 아침, 저물녘 12시 아침. 이렇게 시간을 여러 개 제시하니까 이때도 안 오고 이때도 안 오고 이때도 안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강하게 드러나지. 무슨 얘기야? 그 황만군의 미복귀가 일상적인 일이야, 예외적인 일이야? 예외적인 일이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마을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먼저 2장의 입을 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암시되는 게 뭐냐면 등나무 누가 심었대? 황만근. 평상 누가 짰대? 황만근. 그런 대목에서 그 밑에다 적어봐. 황만근은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지점이 암시가 돼요. 뭐 했단 얘기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를 위한 행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그래서 황만근 말고 좀 계산적인 인물들일 거거든. 주변 사람들이 이 대비되는 효과 때문에 그 풍자성이 생기는 거야. 황만근은 이렇게 군소리 없이 공동체를 위해 딱딱 하는데 다들 지만 알고 지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먼저 2장의 입을 엽니다.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위 어물도 못하라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굽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그랬어. 썩을알. 일단 망근인지 방근인지 여기 밑줄 쳐주시면 왜? 아니 미스터가 생각나. 오. 미스터만이 이 반근이라는 게 한근 반, 한근의 절반 있잖아, 반근. 그래서 반근이가 만근이의 이제 별명이야, 별명. 알겠지? 별명이고요. 만근은 반근. 요거 언어 유희죠? 그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언어 유희. 언어 유희가 여러분 말장난이란 뜻이야. 그리고 지금 사투리 반영돼 있지, 사투리. 맞지?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향토적 분위. 그치, 사실성이 커지고 한편으로 향토성이 커집니다. 요거는 디폴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사투리의 효과, 사실성과 향토성. 알겠지? 그리고 이 2장의 말을 보면 황만근 따위 때문에 내가 모인 게 상당히 불쾌하죠. 그치? 그러니까 그 실종 자체를 무겁게 생각해? 별건 아닌 걸로 생각해? 별건 아닌 걸로 생각해. 실종 자체를 가볍게 여김.
자,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황만근에 대한 어떤 시선이 있어? 안 좋은 무시의 시선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황만근을 뭐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무시. 좀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시선이 반영되어 있어. 그게 눈치가 채져야 될 것 같아. 맞지?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습이 높아서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이장이 불만을 표시했고요. 황재석 씨가, 얘도 황씨네? 맞죠? 그래도 진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자기도 반근이라고 불러. 그죠? 여기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그랬어. 걱정하는 거죠. 그죠? 걱정. 왜 반근이라고 부르는지 거기 나와 있어. 반편을 연상시킨다. 반편이 바보, 개똥, 멍청이란 뜻이야. 알겠지? 개똥은 그냥 내가 붙였어요. 그래서 황재석 씨는 여기서 황만근을 걱정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알죠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랬어.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 안 들어왔다는 게 그 뒤에 나올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뭐랄까 전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화가 하나 나와. 알겠지? 그 밑에 내용은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여기 그러면 집성촌이다. 황재석, 황동수, 황만근. 그지? 아침밥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민씨. 얘는 황씨가 아니네. 그치? 얘는 외지인이야, 외지인. 맞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합니다. 왜 이상하게 돌아가냐면 아니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지혜 않아 하는 거. 오히려 불만을 하죠. 그런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 그리고 지금 사람이 없어져서 모인 건데 그 황만근을 조롱하고 있어. 뭐 토끼랑 싸우다가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런 거 하는 거. 그쵸? 황만근을 지금 실종자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선을 보면 대수롭지 않아 하는 시선. 그 없는 데서도 막 이렇게 흉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황만근이 얼마나 무시의 대상이 됐는가. 맞죠? 얼마나 무시받았는가를 암시해 줍니다. 알겠죠? 이런 대목을 통해서 황만근의 사회적 위치가 암시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위치라는 건 너도 나도 놀림감 삼는 그런 사람인 거야. 너도 나도 놀림감 삼는 그런 사람. 알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 누구십니까? 걸기대회 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촉구하는 그 모임이야. 약간 시위 같은 거예요. 알겠죠?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면서 본 사람 없어요? 라고 해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치 목격자를 찾는 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 자리에 모인 5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아무도. 맞죠? 넘겨보시고요. 사람이라고 민밍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기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교인은 돼지고기 방금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도록 한데 뭐야 이거 또 놀리고 있잖아 지금. 그저 사람이 없어졌는데. 맞죠?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에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 무슨 말이 뭐냐면 이장이 황만근이 좀 어수룩한 측면이 있거든요. 애가 좀 순진하고 좀 어수룩해. 보기에 좀 바보 같아. 그래서 참석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걸기대회 참석의 방침이
뒤에 나오겠지만 경운기 타고 가자 이거거든. 경운기 타고 가는 거. 근데 그 방침을 또 당부해요. 근데 이걸 지킨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황만근밖에 없어. 근데 경운기 타고 국도 타고 막 군청 앞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걸기 대회가 하고 있겠냐? 끝났겠냐? 끝났겠지. 그치? 그러고 가서 오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치? 이거 약간 스포라서. 그제 밤에 내일 걸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했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봅니다. 막 째려보는 거죠. 그죠?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 대회 오락했는데 뭐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됩니다. 여기서 이장과 민 씨의 갈등이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다 위에다 적어놔. 이장과 민 씨의 외적 갈등. 뭐냐면 민 씨가 이제 이장을 좀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라는 게 너가 황만근 죽였지라는 성격의 의심이 아니라 이제 뭘 알고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지는 어조로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따로 당부했다 이거 아니야. 맞죠? 이 사람이 뭐라 하는기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 농가 부채가 심각했나 봐요. 그지? 이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 괄호쳐 두시고요. 여기에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치? 90년대고요.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사회상은 어떤 거냐면 농촌이 뭐 했다? 농촌이 이제 부채로 얼룩졌다. 그치? 얼룩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알아. 의배가부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아있을기라. 백리길을 기운기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여기 그 경운기 끌고 갔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됩니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황만근이 고장난 경운기 타고 다니거든. 기운기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망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못 몰아. 황만근은 요거 고쳐가면서 타. 황만근 손재주가 좀 있는 거야. 알아듣겠죠? 자 그럼 이장님 왜 경운기 안 타고 갔어? 트럭 타고 갔어요. 왜? 이장부터 솔선수범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건데 좀 거꾸로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죠?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 끌고 갔으면 군대회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가는데 비가 와갖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마. 소리만 몇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 타고 갈 수가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이 맹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만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까지 볼 거야. 이거 알면 그러니까 황만근 시켜놓고 지는 트럭 타고 간 거야. 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다시 배기 쪽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지금 뭐랄까 자신의 편의만 중시하고 있다. 맞죠? 그 공동체적으로 정한 방침을 하나도 중시하지 않고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이기적 태도로 볼 수 있지. 지키자고 원칙을 세운 거지. 방침을 세운 거지. 불편해서 안 지켜 이렇게 하면 그 지킨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거기에다가 그러한 바를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정당화하고 있어. 그 정당화하는 모습이 이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죠. 됐지?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하는 말 들었죠? 차들이 미치고의 맹쿠로 막 다니는데 거길 경운기 타고 어떻게 가냐? 그럼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막 당부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경운기를 황만근에게 당부했다. 이거는 상당히 뭐 무책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쥐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맞죠?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보 같은 애, 좀 순진한 애, 말 들을 것 같은 애만 골라다가 야, 너 경운기 타고 가. 이렇게 한 거야. 이해 가요? 자기는 트럭 타고 가고. 됐지? 자, 103쪽의 시작 부분의 특징, 실종으로 시작한다 라는 거.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계기가 되는 거. 이거는 뭐 서사의 진행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각, 이거 중요하지.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각 밑줄 쳐두시고 뭐한다? 업신여긴다. 적어놔. 업신여김. 그리고 호기심 자극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황만근의 생애와 행적을 추적하는 방식의 발단. 요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겠죠? 황만근의 생애와 행적을 추적하는 방식 밑줄 쳐두시고 이 생애와 행적이 뭐 약간 일대기적으로 나타날 거야. 전의 형식이니까. 맞죠? 참고해 두세요. 자, 그리고 사투리 쓰이고 비속어, 썩을알 이런 거 쓰이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감, 향토성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해악성 맞긴 한데 여기서 뭐 나쁜 사람들이 욕한다고 우리가 웃을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럼 뒤에 가서 좀 더 나오겠지. 자, 주요 인물 소개의 황만근 2장 민씨인데요. 민씨가 유일하게 황만근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인물입니다. 알겠지? 민씨부터 보자면 황만근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고 그의 면모와 성품을 인정해준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황만근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황만근을 일단 무시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봐. 민씨만 딱 보는 거지. 이해 가죠? 민씨는 황만근을 애정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거기 민씨 나와 있고 황만근 나와 있잖아. 그래서 민씨는 황만근을 애정의 대상 삼아요. 애정 어린 시선 적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면모 긍정적인 바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확인하는 거야. 알아듣겠냐? 네. 좋아. 2장은 황만근의 실종보다 자기 편한 것만 신경 쓰는 자기 편의만 중시하는 이기적인 인물. 맞죠? 황만근은 이거 중요해.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타적이고 성실한 인물. 이타적이고 성실한 밑줄 쳐두시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 멍청하다고 무시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살아감 걸어쳐두시고요. 그 대목에서 마을 사람들에 대한 풍자성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풍자 대상이 됩니다. 농민 결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경운기 끌고 나간 후에 안 돌아왔어. 다음 시대적 배경은 IMF, 그래서 농촌 경제 위기 정도 확인할 수 있대. 좀 더 보고 문제를 한꺼번에 풀게요. 2장 너무 밉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근데 뭐 물건들 다 황만근이 말했는데 황만근 없어지면은 응. 그 여기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 뭐 막 없어져서 막 후회하는 장면도 막 나오고 합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는 거 치고 좀 그니까 멍청이. 바보들이야. 그래서 그런 장면도 따로 구성이 돼 있어. 이거 그냥 봐봐. 자, 그러니까 국도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아요.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 허허 참. 그러니까 허울만 좋았지 자기 편의대로만 행동한 거야. 너나 할 거 없이.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황만근 혼자야 지금. 그죠?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니 사람 말은 알아듣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말 못 알아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신임.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뭐라 그런 거야 지금? 너도 황만근처럼 멍청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죠?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래도 이자쓰기 뉘 앞이라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뻑뻑 질러 쌌노.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이고. 이거 인신공격이죠. 그죠? 인신공격.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야? 망해서 우리 동네 왔다 이거 아니야? 야, 너 망해서 우리 동네 온 놈 주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농을 했시 뭐 얌전하게 납자가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봐봐. 시켜줄까 말까 모르는 얘기 나오잖아. 텃세 부려 텃세. 그러니까 이런 사람 치고 뭔가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가 망그의 임이냐 앱이냐 나이가 50다 된기 어디를 가든 동 오든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끌고 따라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게 보이죠? 맞죠? 그래서 따라다니까 옆에다가 황망그 아니 이장이 뭐 합니까? 이장이 민씨를 모욕합니다. 민씨를 모욕하고 그리고 텃세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적반하장? 잘못은 자기가 했거든요. 그죠? 근데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지. 자, 마침 황망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라.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 환갑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냅니다. 내가 고등어 먹는다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낀데,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괜히 고딩어 먹는다 해 가이고 우리 망근이가 고딩어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그랬어. 그 읍내 가면 시장 가서 고등어 사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됐다. 황망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망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반찬 투정한 거야. 맞죠? 이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방근이가 걸기대회가 아이고 고딩어 사러 갔구마. 효자 났네 효자 났어. 이것도 비아냥이죠? 맞죠? 하고 허리를 쭉 폈다. 이때다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맞죠?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홀어머니 조석 아침 저녁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부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효자라 했다. 그래서 얘는 좀 공괴, 조석, 천생지효자 이런 말 쓰는 거 보니까 좀 똑똑한 척하고 싶어. 그죠? 이런 거 현학적 태도라 그래. 현학적 태도. 자기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자, 황망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였다.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간 아버지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라 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기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 좀 더 볼게요. 봐도 그런 사람은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갔다가 어째 됐는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요 백사 쪽으로 돌아와서 뭐랄까 지금 여백에다 적어봐. 밑에 여백에다가 아침 이라는 일종의 과거. 어제 아침이죠. 그치? 과거 관련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맞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황망근 모가 뭐 했다? 고등어를 요청했다. 그치? 두 번째로는 황망근 자가 영호죠. 영호 맞나? 이름? 영호 맞냐? 영호 맞아요. 영호가 목욕을 요구했다. 지시? 요구? 아빠 냄새 나니까 목욕해 뭐 이렇게 한 모양이죠? 맞죠? 그리고 지금 황망근 모의 성격이 좀 암시되는 것까지는 좀 챙길까요? 아들이 밥 차리는데 바로 보면 약간 천진한 거야.
왜냐면 반찬 투정을 하잖아요. 맞죠? 좀 천진한 성격인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가 밝혀지면서 이장이 여기 자리를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거 좀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105쪽 보시면 이장과 민씨의 갈등. 이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야. 맞죠? 걸기대회 참석을 따로 당부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 암위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 대목에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지? 그 밑에 나올 거야. 민씨는 그 황만근이 없어진 경위는 적어도 너는 알아야 마땅하다. 그렇잖아. 뭐 경운기 타고 오라 그랬으면 나중에 얘 어떻게 왔나 챙겼어야 될 거 아니야. 한도 안 챙기고 지만 트럭 타고 왔다 갔다 한 거라고. 그걸 따져 묻는 거야. 그지?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거야. 요런 방식으로 갈등을 하는데 막 위협하죠? 너 동네 사람 안 시켜준다. 막 이러면서 위협하고. 맞지? 자, 밑에 2장의 성격과 태도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풍자 대상입니다. 옆에다 적어놔. 풍자 대상. 지멋대로 해놓고 정당화한다. 아까 챙겨드렸죠? 맞죠? 그리고 책임 회피한다. 그리고 국도 다니는 거 위험한 걸 알면서도 버젓이 요구했다. 그래서 비인간적이다,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이거 세 가지 나와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민씨의 특징과 역할에서 민씨의 역할, 요거 굉장히 중요해. 그 두 번째 칸 있잖아요. 귀농한 외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황만근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보지 않은 거야. 그 황만근이 어려서부터 엄청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황만근의 좋은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황만근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야. 민씨의 시선이 있는 덕분에. 봐봐. 외지인인 민씨의 시선을 통해서 황만근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 장점들을 자꾸 언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황만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황만근을 좀 뭐랄까 부조리하게 괴롭히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좀 반감을 갖게 되는 효과가 민씨 때문에 생긴다고. 알아듣겠죠? 황만근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야. 여기다 별표를 쳐주세요. 민씨의 시선 덕분에 황만근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민씨가 황만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아니야. 민씨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다시 민씨가 황만근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알아듣겠죠? 이해가지? 자,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이래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황만근이 실종된 사실이 알려지고요. 걸기대회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황만근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황만근 실종 원인을 추측해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는 방식인 거니까 우리가 좀 읽을만 한 거죠.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지?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1번 봐봐. 이 글의 갈래 소설이죠? 네. 옆에서 소설 적어두시고요. 소설. 자, 모든 사건을 현재화하여 서술하는 건 참고로 희곡이야. 희곡. 옆에서 적어두세요. 작가가 글 속에 직접 나로 등장하는 수필이고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 시죠. 서술자, 그 서술 방식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게 소설이지. 서술자가 존재하는 거. 4번이 정답이고요. 황만근의 현재 상황, 실종을 나타내주는 문장. 황만근이 없어졌다. 첫 문장 말하는 거죠.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민씨는 황만근과 함께 걸기대회 안 간 것 같던데?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황동수는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맞아. 그죠? 조롱거리 삼았잖아 지금 황만근을.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거 근데 구분 좀 어렵긴 해. 다 황씨라서. 황제석은 학식이 높아까지 맞아요. 그래서 용왕제의 충문을 담당하는 거 아니야? 네. 그 집사는 황동수가 하는 거라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 전쪽에 보면 나오나? 앞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죠 어르신.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 장은 황만근이 걱정돼서 소염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황만근 따위 때문에 내가 지금 소염물도 못 주고 여기 모여있는 게 대단히 불만이었던 거야.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황만근의 실종을 민씨에게 알렸고 민씨가 사람들을 소집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임. 맞았어? 네.
말이 없어. 네. 틀려서 말이 없다. 틀려서 말이 없는 거죠? 이게 틀렸다. 4번 보기에서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는데 여기 대화 장면이죠? 네. 맞는 말임.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은 안 나오지 않아? 왜요? 그 2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사투리를 통한 사실성과 향토성. 디귿이네. 2번이 정답이겠네요. 여기 농촌이야, 농촌. 소형을 지금 못 잡는. 농촌. 그치. 우리가 사는 곳처럼 얘들아, 농촌이야. 우리 읍에 살잖아, 읍에. 얘들아. 우리가 사는 곳처럼 농촌이야. 또 그건데 올라가면. 그래, 면이었잖아, 원래. 자, 5번 라에 드러나는 2장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라에는 보면 지금 민 씨에게 되게 쏘아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 안 나오고요. 행위 반성 안 나오고요. 상대방의 의견에 논박하면서 제안을 한다는 거 논리적 반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나왔었어? 논리가 없던. 권위로 막 찍어 눌렀었지. 상대방의 의견, 다른 견해를 일부 수용? 아닐걸? 수영도 안 했고 그쵸? 플랫도 안 했어. 행위의 배경 뭔데? 트럭 타고 갔던 배경. 난 사람들 막 통제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으니까 다른 이장들이랑 협의도 해야 난 중요한 사람이니까 정당화했죠? 사실은 그냥 편의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면서. 그래서 5번에서 이기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5번부터 이기적 성격 적어두시고요. 자, 6번에 궂은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안 모였다? 많이 안 모였다. 2장은 경운기 타고 걸기대회에 참석했다 트럭 타고 갔다? 트럭 타고 갔다. 황만구는 평소 경운기 운전에 서툴었다 아니었다? 능숙했지. 아무도 못 모는 거 혼자 몰 수 있었죠. 걸기대회에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것이 2장의 지시가 아니었다. 2장의 지시였죠. 맞죠? 민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걸기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것도 아닌데? 그럼 몇 번이야? 그거 4번 경운기 끌고 오라는 건 2장의 지시가 아니었다. 지시가 아니라 그 아, 방침이라서 2장의 지시가 아니었지. 방침이었지. 그거 아니야. 전체 방침이었죠. 해설지를 보자. 맞는 거. 전체 방침, 투쟁 방침. 그치? 방침 그냥 냅다 알려주고 자기는. 응, 방침을 공유한 것 뿐이지. 네, 지시가 아니라 투쟁 방침이라고 말했대. 그렇지. 4번이 정답이네요. 7번 민 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민 씨는 도시에서 실패하고 귀농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 2장이 까발리죠. 민 씨는 2장의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었지. 민 씨는 2장에 황만근이 실종된 경위를 묻고 있다. 그치. 제일 알만한 사람이니까 알아야 마땅한 거고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 민 씨는 2장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를 참았어? 같이 들이받았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8번은 천생지 효자. 여기서 황제석의 성격이 나오죠. 황제석은 좀 똑똑한 척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봐. 그럼 뭐라 그런다고? 현학적인 성격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현학적 성격. 이런 성격인 것 같아. 우리 나머지 다음 시간에 되지 않을까? 그지? 맞출게요.